그들은 협객이었을까 깡패였을까? 그 누구라도 일기 원조 주먹을 묻는다면 김기환, 구마적, 신마적을 이야기할 것이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건달 생활을 해야만 했고 협객이던 깡패였던 주먹으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지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먼저 일기 주먹의 시초는 김기환. 야인시대의 쌍칼이 그 인물이다만 드라마에선 그냥 가공한 인물이라 봐도 될 터. 그냥 인간 김기환이다. 사실 형님이란 존칭을 별로 쓰고 싶진 않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도록 하겠네. 때는 바야흐로 일제강점기인 1911년 출생하여서 일기 주먹의 시초로서 많은 활약을 하는데 일전에도 영상으로 알려드렸듯이 복서 출신으로 적 앞에 슬며시 스텝을 밟으면서 원, 투 하며 필살기를 날리신 이 형님 상당한 실력가셨네. 권투 선수로서는 당대 최고의 성공을 하신 분이었다고 전해지네. 근데 우리가 알던 깡패 표본도 역시 이 형님이시네. 낭만 주먹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지. 그냥 딱 동네 양아치로 시작을 했다 보면 되려나. 그냥 아주 매일같이 사건과 사고를 물고 다니셨다고 전해지지. 어이, 이리 와봐. 형이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야, 가만히 있어 임마. 형이 널 좀 사랑해서 그래 임마. 지갑 좀 줘봐. 구경만 하자. 아직도 당대 신문기사를 보면 그의 화려한 기록들이 남겨있네. 먼저 왜 그는 주먹으로 약자를 괴롭히며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을까? 사실 일제강점기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기는 더욱더 힘들었을 것인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뛰어놀기나 운동, 그러다 싸움도 좀 잘해 인정도 받아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문제는 주먹을 쓰려면 조선인이 아닌 일본 놈들 돈을 뺏었어야지. 가뜩이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도 없고 약한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하고 다닌 것은 그 어떤 미화 없이 강력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네. 당시 주먹 좀 쓴다는 양아치들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삥을 뜯는 것은 물론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치던가 밥을 먹어도 계산조차 안 하는 무전치식의 달인 행세를 하고 다닌 것이지. 이게 바로 일기 주먹 원조 김기환의 모습이었네. 그러니 얼마나 힘없고 차별받은 같은 민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표현하기 힘들 터. 그리고 같은 주먹 장사끼리 다이다이를 깔 때는 맨손으로 격투를 하곤 했었는데 그러한 점들로 우리에겐 아주 멋진 낭만 주먹 세대라고 전해진다만 이게 사실 지들끼리 싸우다가 위험한 걸 들고 크게 다치기라도 한다면 병원비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시기인데 그래서 아마 피차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정한 암묵의 법칙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김기환은 부하들을 조직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수십 명의 철도 채 안 든 소년들을 데리고 소매치기 조직을 만들어 아주 악명을 떨치셨네. 건달이 동족의 민족의 주머니나 갈취하는 조직을 운영을 했으니 이건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이네. 이쯤 되면 섭섭하실 한 분이 더 계신데 바로 신마적 엄동옥이라네. 일전의 영상으로 조명했지만 상당히 철없던 시절 상당한 흑역사를 덜어 쓰셨던 것이지. 너희들 내가 누구야? 엄동옥 형님이시죠? 내가 엄동옥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여성스럽잖아. 욱이라고 해 임마. 이런 엄동옥은 운 좋게도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조선인으로 차별받는 유학생활에 인생줄을 놓으셨는지 매일같이 술로 인생을 허비하셨지.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데 뇌가 신선할 일이 있을까?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시는데 야 이 자식아 지금 내 어깨 치고 간 거야? 어라? 야 이거 뭐가 묻었잖아.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한번 봐줄 테니까 술이나 한잔 쏴. 이렇게 무전취식은 기본이고 문 닫은 가게에서 행피를 부리거나 상인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술만 드셨다 하면 같은 주법끼리 시비에 몇 번을 체포가 되셨었네. 이쯤 되면 상당히 섭섭한 형님이 한 분 또 계시니 바로 구마적이네. 야 이놈아 밥을 처먹었으면 밥값을 내고 가야지.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영감님 나이도 지긋하셔서 차마 때릴 수도 없고 그 같은 민족끼리 밥도 좀 나눠 먹고 그러는 거 아니오? 야 이놈아 오늘은 내 도저히 못 참는다. 돈 내놔. 구마장 역시 음식을 졸라게 시켜 먹고 떳떳하게 식당을 빠져나오길 빌비재. 참다 못한 상인이 이렇게 신고했다는 내용이 당시 보도가 되었던 적도 있네.
이렇게 양아치 짓들로 여러 번 기사에 대두가 되니 구마적 김기환이 김두한에게 패하여 종로를 떠난 것이 아니라 깡패 소탕에 무너졌다는 설도 바로 이게 동기가 되었던 것이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엄한 사람들 돈을 뺏고 협박하고 아주 양아치란 짓거리는 있는 대로 다 하고 다니셨던 기록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 이렇게 무전취식의 행여라도 투덜댄다면 그 엄청난 괴력에 상이는 아작들이 나셨을 텐데 이거 깡패들의 횡포에 참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했어. 이렇게 일기 주먹들이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빼서 푼돈을 구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았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강력하게 뒤엎는 분이 등장하셨으니 바로 김두한 형님이셨네. 그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양아치 패턴은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다. 바로 푼돈이 아닌 다른 건달과 양아치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고정 자리세를 받으셨다고 전해지고 있지. 역시 형님의 스케일과 배포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의견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그 건달 아니었으면 일본 양아치들에게 상납해야 할 텐데 치안 유지의 명분으로 그 정도 내는 거야 뭐 서로 윈윈 아니겠어? 야 헛소리 말어. 당시 일본 양아치들은 거의 있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도 잘 안 했어. 그냥 동족 돈이나 뺏은 깡패들이지 뭘.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크게 갈리는 것이네. 어쨌든 일기 주먹 원조들의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협객이냐 아님 양아치 깡패냐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본 1세대 주먹 원조들에 관한 정보나 의견이 있다면 그건 댓글로 달아주시게.